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정이 있어서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심지어 뭐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야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읽었던 책인데 10대 웹툰 작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진짜 딱 제목만 봐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뾰로롱. 자, 10대 웹툰 작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보면은 만화가 있습니다. 자, 만화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너구리하고 팬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구리가 막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 웹툰을 그리고 싶은데 막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아마 이야기거리를 모으기보다는 너가 너무 그림 그리는데 신경 썼기 때문일 거야.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래? 정반대로 말이야.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은 그런 비밀 있잖아? 나 있는데 그런 거 어떤 게 있죠? 학원 빼먹고 몰래 만화방 간 적이 있는데. 네, 이 책의 옆 페이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의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웹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작가의 길로 성큼 들어선 것이다. 말하자면 웹툰 작가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은 비밀을 한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비밀이 많다고 누구나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작가가 되려면 글을 쓰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작가가 되기 위해 쉽게 익힐 수 있는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챕터에서는 작가가 익혀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 만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보여주면 안 되겠죠? 왜? 그럼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잃을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하지 않아? 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내가 가져야 되지? 너무 궁금하죠? 근데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대였을 때는 웹툰 작가란 직업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웹툰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다시 10대 시절로 돌아가 웹툰을 시작한다면 난 무엇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 먼저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이비스 페인트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익혀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 사용법 이런 것보다는 작가로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 이거를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웹툰 작가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지금 현재 10대들에게 설명하려고 쓴 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웹툰 작가가 기술적으로 그림도 잘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 다루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들은 항상 기술적인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서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지만 그림만을 열망하지 마시고 또 그림을 멋지게 훌륭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또 나라는 사람을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쌓아가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릴 때 좀 달달아 그릴 수 있는 팁을 두세 가지 정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책상에 종이 연필이나 혹은 패드 같은 거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눈이 있다. 자, 이렇게 생긴 눈이 있다면 이 눈을 옆에 비슷하게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도형을 쓸 때 주로 귀여운 캐릭터나 이런 거 그릴 때는 동그라미라는 도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쵸? 예, 그래도 뭐 카카오 프렌즈를 그려야 된다.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그려야 된다. 아니면 몸을 그릴 때도 동그라미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모사를 할 때는 다른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때는 동그라미 형태가 변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얘를 뭐 이렇게 바꾸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네모난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모, 네모를 쓰게 되는데 주로 네모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눈 위에 네모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모와 이 형태의 경계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1번. 자, 두 번째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2번. 자, 세 번째는 요 부분입니다. 3번이고요. 마지막은 요 부분입니다. 네, 4번입니다. 자, 그럼 요 형태를 옆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같은 비율의 네모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 어렵습니다. 동그라미는 진짜 어렵고요. 네모는 쉽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파트를 지워서 제거해주고, 자, 2번 파트를 제거해주고, 3번 파트를 제거해주고, 마지막으로 4번 파트를 제거해준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색상으로, 자, 여기에 그림을 그리시면, 좀 유사한 형태의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눈을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보세요. 자, 눈을 뭐 저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자, 이렇게 눈을 하나 그려보세요. 자, 본인이 좋아하는 눈으로 그리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눈으로. 자, 아까 연습할 때는 왼쪽 눈을 왼쪽에다 그렸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번이었던 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1번. 자, 2번을 반대쪽으로 돌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깎을 때 반대로 돌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그쵸? 좌우 대칭을 이루는 눈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 방법을 써볼게. 자, 색깔을 좀 이번 파란색으로 해볼까? 색깔 바꿔서 여기다가 네모칸을 넣습니다. 자, 제가 네모칸을 넣었습니다. 네모칸을 넣었더니, 자, 여기 이만큼 생긴 게 있고요. 요 끝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자, 여기도 이 정도 되는 게 있고, 앞쪽은 요 정도가. 그래서 1, 2, 3번의 여백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 여백을 반대쪽으로 옮기는데, 자, 제가 아까, 저는 위에서는 똑같이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옮기겠습니다. 자, 1번을 여기다 놓고요. 2번을 아래쪽에, 3번을 옆에 쪽에다가 이렇게 대칭으로, 자, 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칭으로 넘겨준 후에, 눈을 그리게 되면, 자, 눈이 좀 여기가 좀 커졌네요. 이게 왜 커졌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네모를 제가 위로 길게 그렸어요. 그쵸? 얘랑 이게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의 너비와 얘의 너비가 좀 맞아야 돼. 그래야 눈이 균형감 있게 들어가겠죠. 그쵸? 네. 자, 이렇게 제가 그렸더니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이 아주 잘 맞는 비슷한 형태의 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도 그릴 수 있고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여기 화면에 제 손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 손을 보시면 손에 마디가 있습니다. 보이죠? 자, 이 손끝에 요 마디 하나를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알 모양, 그쵸? 자, 이 총알 모양 뒤에는 좀 더 큰 총알이 있고요. 이 총알 모양 뒤에는 좀 더 큰 총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총알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손바닥도 있잖아요. 예, 손바닥도 있고 여기 엄지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작아지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손 형태가 자, 이렇게 왔다가 이 총알이 일로 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쵸?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아미님이 말한, 자, 따라해봐. 도형 그리기. 도형 그리기. 도형 그리기입니다. 도형 그리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릴 때 이게 어떻게 필요하나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종이를 하나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자, 제가 화면에 자료들을 좀 찾고 있는데 제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스케치 자료나 이런 걸.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요거 좋다. 강아지. 자, 화면에 강아지 보이시죠? 강아지는 여러분 힘이 강하죠? 약한가요? 자, 저런 강아지를 그릴 때, 물론 크로키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도형 그리기를 하진 않아요. 않고 눈으로 외곽선을 따라 그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람 그리기 한 것처럼, 여기 이 책을 쓴 이 작가님은 좀 더 좋은 크로키, 그러니까 원래 그리려고 한 거랑 비슷한 크로키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 밑에 도형 그리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강아지의 얼굴을 도형으로 그립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동그라미. 자, 얼굴을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는 강아지의 입이죠. 우리가 이제 동물은 주둥이라고 부르는데 튀어나온, 자, 입의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입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강아지의 이제 귀보다 이제 몸통이 더 두껍잖아요. 몸통이 더 크고 두꺼우니까 가슴 부분에 몸통 동그라미와 엉덩이 부분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게 몸통이에요. 강아지 몸통. 제가 선이 너무 두껍죠. 예, 너무 두꺼워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자, 뭐 꼬리라든지 귀 같은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 가벼운 물체들은 큰 덩어리부터 하는 거니까, 도형 그리기 할 때는. 자, 어깨 보이시죠? 자, 어깨 동그라미. 자, 어깨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동그라미. 앞쪽에서 밑쪽으로 내려가는 동그라미. 자, 반대쪽 앞발 동그라미. 거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자, 앞으로 발을 디디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자, 뒤쪽 엉덩이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 그 엉덩이에 짧은 동그라미와 다시 한번 발바닥 동그라미가 있고, 반대쪽 발은 지금 몸에 가려져서, 앞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가 아닌 거, 꼬리. 그리고 귀가 이쪽에 하나 있고, 자,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린 밑그림을요, 바로 여기다가 선을 그리게 되면 이 선들이 다 엉켜가지고 겹쳐서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패드로 그리시는 분들은 투명도를 낮춰서 보일락말락하게 해주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리시는 분들은 지우개로 내가 그린 밑에 도형을 한번 살짝 한 반 정도 지워주세요. 지우개로 사살사살 완전히 지우지 말고 반 정도를 지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강아지, 여기 선이 보이죠? 이 선을 여기다가 크로키를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도형이 있으니까. 자, 크로키 선을 좀 이렇게 쓸 선을 선택을 하고, 자, 저는 선의 굵기를 정했고요. 저는 지금 이비스 페인트 쓰는데 1.5 픽셀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강아지의 귀가 커 보여서 전 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귀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 요렇게 올라가고요. 자, 머리에 이마가 내려와서 얼굴이 코 쪽으로 빠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도형 그리기를 이용해서 크로키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 고양이를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고양이를 그리면 얼굴에 동그라미를 넣으려니까 뭔가 좀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형태 잘 안 보여. 몸하고 꼬리가 나눠져 있긴 한데 이거 관절은 어디 있고 동그라미는 어디 있지? 그렇다고 네모 박스에 넣어서 이거 그림 그리기는 뭔가 너무 그 형태 복잡해. 털도 있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점묘법입니다. 자,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귀가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스케치를 하지 말고, 선을 긋지 말고,
자, 옆에 털이 이렇게 내려오죠? 가슴털이 아래로 빠져서 다리가 보이고요. 그 다리 밑으로 털이 내려와서 자, 엉덩이로 올라와서 여기 고양이 얼굴 쪽으로 어깨 쪽으로 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얼굴이 부엉이처럼 부엉이처럼 이렇게 이쯤에 있고요. 자, 요쯤에 있어. 귀도 뭐 이쯤에 있는 것 같고요. 자, 꼬리. 자, 꼬리가 여기 엉덩이에서 나와서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이렇게 제가 고양이를 정확하지 않지만 점을 찍어서 점묘법으로 고양이의 형태, 그러니까 위치를 좀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고양이를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도 화면에 있는 고양이를 보시고 선생님처럼 점묘법으로 테두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선을 쓰실 때 선을 완전 진하게 하지 마시고 투명도를 많이 낮춰서 이렇게 선을 썼을 때 흐리고 투명도가 이제 생기면 이렇게 겹쳐질수록 진해지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겹쳐질수록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투명도를 좀 낮춰서 쓰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스케치 느낌을 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크로키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너구리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너구리 약간 다른 동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은근히 고양이를 못 그려요. 강아지는 잘 그리거든요. 내가 그리려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의 여백의 공간을 이용해서 그 그림이 아닌 공간을 이용해서 그림의 형태를 추적했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그대로 쪼개서 도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도형에서 형태를 뽑아내는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제가 알려드린 점묘법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어떤 덩어리감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놓여지는 위치 같은 걸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크로키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또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고 특히 캐릭터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머리카락을 바로 그리게 되면 그거 잘못되면 지워야 되는데 점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서 표시해보면 금방 어떤 느낌으로 이 머리가 캐릭터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은 또 지우기도 아주 쉽고 점 찍는 게 선 그리는 것보다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한번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림 그릴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